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오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엄수됩니다. 오늘 치러지는 장례 미사의 의미 그리고 그 이후 과정을 박동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사흘 동안 일반 조문객과 또 각국 정상 등 많은 분들이 교황을 찾았습니다. 네. 오늘은요 장례 미사가 진행이 되죠. 어떻게 진행되나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전해진 바로는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준수하는 장례 미사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하다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본당에서 성당에서 장례 미사할 때 때로는 이제 고인의 그 생애에 대해서 짤막하게 오신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순서를 갖기도 하거든요. 아마 교황의 장례식도 그 정도 수준에서 거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네. 예, 지금 교황이 안치된 관 옆에 수녀가 조문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전통적으로는 추기경, 주교, 사제 등 이런 남성 성직자만 교황의 관 근처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달랐다기보다는 이제 베네딕토 16세 교황 때도 그랬고 예. 이제 사실은 사람의 그 생명과 관련해서 수태 순간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자연적인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만큼 그 사람에게 유일무이하고 또 엄숙하고 존엄한 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그 관습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때그때 따라 다른데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마도 조문을 가까이서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언론의 어떤 특정한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전부 다 남성으로 주변에 이렇게 이제 조문할 때 사람들을 맞이했던 분들 사이에 어떤 수녀님이 옆에서 가까이서 오래 조문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통상적인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특히 또 프란치스코 교종의 평소의 생활 양식으로 보면 예. 그런 것에 아마 미리미리 다 연락도 하지 않았을까. 당신이 뭐 유서도 미리 썼으니까 나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해달라고 했고 아마 지인들에게도 그냥 추정하자면 이제 잘 계시라 이렇게만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현지 시간으로 10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5시죠. 성 네. 베드로 광장에서 장례 미사가 엄수가 되는데 전 세계에서 모인 이런 추기경들과 주교들이 공동 집전한다고 하네요. 또 관례에 네네. 따라서는 수석 추기경의 대표로 또 주례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 교황청 홈페이지를 아마 방문해 보시면 예. 이제 우리말 그대로 옮기면 사도의 자리가 비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의 그 얼굴은 하단에 돌아가신 그 교황들하고 이제 함께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어떤 이번의 경우는 어떤 그 행사면 행사고 교회의 어떤 큰 일인데 그것을 누군가 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이제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추기경이 된 분, 그분을 통상적으로 이제 수석 추기경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장례 미사를 주례하겠죠. 아마 예전에 베네딕토 16세 요한 바오르세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김수환 추기경도 로마에 가셨을 때 보면 그 미사 때 보면은 제대 앞에 서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수석 추기경은 아니었지만 아마 추기경으로 된 지 두 번, 세 번째쯤 오래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통적인 관례이기도 합니다. 교황의 시신이 이 6km 가량 떨어진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운구가 된다고 하는데 네네. 운구할 때 사람이 걷는 속도로 천천히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저는 혼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분이 이 교황직을 수행하면서 머물러 주셨던 곳이 이제 그 마르타의 집이거든요. 마르타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손님들을 부지런히 접대했던 한 여인이고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그 마르타의 집에서 장기 투숙한 셈이죠. 예. 마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을 임시로 돌봤던 그 여인숙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프란치스코 이분은 내가 살아가면서 교황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런 여인숙과 같은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그 취지가 아니었을까 이제 짐작을 하면서 이제 떠나는 길인데 나그네가 하느님의 품 안에 또는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뭐 재빠르게 불이 나게 갈 필요가 있을까? 이제 천천히 평온하게 새로운 삶으로의 여정을 떠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혼자서 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교황이 바티칸 외부에 묻히는 것은 또 122년 만이라고도 하네요. 네네. 교황이 안치될 무덤의 공간도 그의 삶처럼 좀 소박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네네. 보면 교황의 생전에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우리 시청자들께는 좀 낯설지 모르지만 예. 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아주 큰 회의가 있었거든요. 무려 예. 4년에 걸쳐서 그 회의를 한 전 세계 2,500명 정도의 주교들이 모였던 회의인데 그때 교황이 이제 요한 23세였는데 그분이 바티칸의 창문을 열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움직이는 아주 좋은 신선한 기운을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걸 이번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무덤을 바티칸 바깥에 어떤 성당에 안치하자고 했던 것은 이제 나는 바깥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곳에 나도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저 나름대로 혼자서 이렇게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황은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도 헌신을 했다라는 평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한국과도 뜻깊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2014년에 교황이 2013년 되셨는데 피선 내고 다음에 방문을 하셨죠. 근데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진 이번 교황뿐만 아니라 뭐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방문을 못 하셨지만 요한 바오로 2세도 그러셨고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그 의미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실 때는 한국이 이제 한국 전쟁을 치른 나라로서 어떤 나름대로 사회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의 어떤 모범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지향했던 세계 평화에 이르는 길 가운데 온전한 발전의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항상 찾는다는 점에서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2차 대전 끝나고 한국 전쟁 이후에 분단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한다는 취지로 방문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은 평화와 발전에 대한 우리 교회의 지향을 이곳에 와서 좀 하나의 표지로 모델로 세상에 드러내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좀 느껴졌던 교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부터 9일 동안 애도 기간이 또 이어진다고 합니다. 매일 추모 기도회도 열린다고요? 우리나라의 각 성당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9일이란 특별한 또 기간을 두는 이유도 이제 애도하는 기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 세계에 약 140여 명 안팎의 그 추기경들이 이제 콘클라베를 위해서 이제 출발해야 되고 그런 이제 추모의 기간 더하기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후에 새로운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 방식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콘클라베란 말이 이제 라틴 말로 이제 클라베가 이제 문이거든요. 문을 이렇게 닫는다, 잠근다 이런 취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가서 이제 거기에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은 다 피선거권이 있고 교황으로 선출될 자격도 갖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서로 뭐 토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기도하고 숙고하고 물론 당연히 그 동안에 서로 135명 정도 8명 되니까 다 알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어떤 성품이고 어떤 그 역량이 있는지를 서로 알기 때문에 이제 투표를 하는데 하루에 2번 혹은 뭐 4번 오전 오후에서 하고 이제 3분의 2가 되면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이제 상위 뭐 2분인가 3분 정도를 해놓고 그 가운데 3분의 2가 피선이 되면 이제 우리는 교황을 가졌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되죠. 아마 프란치스코도 첫 번에 교황되지 않아서 여러 차례 그렇군요. 투표를 거쳐서 교황으로 피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유력 후보자 12명 정도가 추려진 것 같은데 그 후보자 안에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예. 워낙 이제 그 135명, 뭐 140명 정도 안팎해서 그분들 사이에서의 그 교류라든가 그분들 사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12분 정도 이렇게 물망에 오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교황 피선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2가지 요소를 항상 갖는다. 성품은 당연히 요구가 되고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얼마나 끊임없이 쇄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하고 또 하나는 세상 안에서의 교회의 역할, 이른바 평화,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 이런 것의 증진과 도모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 전체 차원으로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 아마 이런 2가지 정도로 이제 추기경들이 교황을 선출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추기경이라고 유흥식 추기경이라고 뭐 또 그런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죠. 기다려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역대 가장 진보적인 교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뒤를 이을 교황에 대해서도 또 많은 관심이 가져지고 있는데 근데 이번 콘클라베에서 백인이 아닌 교황이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지고 있습니다. 교계 분위기는 또 어떤가요? 글쎄요. 제가 교계 전체 분위기를 알 수는 없는데 매번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때쯤 되면 뭐 유럽 대륙이 아닌 지역 또는 그 유럽인이 아닌 또는 유색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호사가들에게는 관심거리가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진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항상 나아가되 새롭게 쇄신하되 원천, 뿌리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사상 또는 철학 또는 믿음 그것에 언제나 확고하게 뿌리를 두고 매일매일 일신 우일신 할 수 있는 교황 그런 교황을 아마 130몇 분의 추기경들은 찾고 또 그런 교황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있을 장례 미사와 관련해서 박동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